오늘은 스페인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시야와 관점을 더 넓히고 또 한편 깊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 국회 방송에서 포르투갈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또 스페인의 그 해안가의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그 프로를 보고 스페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언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하여튼 뭐 한 그 밤새 스페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우선은 스페인이 가장 확실한 카톨릭 국가라 할까요? 로마 교황청과 가장 친한 나라가 있다면 스페인이다. 카톨릭의 수호 국가는 스페인이다 할 정도로 카톨릭이 강력한 나라인데, 그래서 스페인 남부 아주 아름다운 해안가에 북부 유럽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1980년대까지인가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스페인 해안에서는 비키니를 입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에 속한 주지사가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이 해안에서 세계적으로 다 비키니 입는데 스페인 해안에서도 입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허락을 했다던가요.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스페인 관광이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페인 다 아시다시피 이베리아 반도, 프랑스와 이베리아 반도 사이에 이제 피레네 산맥, 높은 산맥이죠. 거기 경계를 이루고 있고 피레네 산맥 서남쪽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가 있는데,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 5분의 4를 스페인이 차지하고 50만 평방제곱킬로미터 큰 나라죠. 그리고 인구가 한 4,900만, 큰 나라입니다. 이런 현재 또 이 프랑코 독재 시절부터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발전해서 지금은 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가까이 가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스페인 축구 유명하잖아요. 스페인의 무적함대 월드컵에서도 몇 번 우승하고 유럽 연맹에서 우승하고 하는 그 축구의 강국이죠. 그런데 이제 위치 지정학적으로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큰 거의 프랑스만한 반도, 전 세계의 가장 큰 반도는 인도 차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는 인도 차이나 반도, 제크,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 사우디가 아라비아 반도, 이런 정도 세계 5대 반도. 이베리아 반도도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 유럽의 해안선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유럽의 아나톨리아 반도, 발칸 반도, 이베리아 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태리도 큰 반도네요. 이태리 반도.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인도지나 반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BC 2세기경에 로마에서 이 스페인을 정복해가지고 스페인이 아주 따뜻하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니까
거기 로마 문명이 꽃을 피웠어요. 그랬는데 로마가 AD 5세기경부터 이제 약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서로마가 476년에 게르만 용병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게르만족의 이동에서 반달족과 비지고트족 이런 게르만족들이 스페인에 와서 자리 잡고 왕국을 세우고 그러다가 8세기 700년 AD 700년대에 무슬림 무어인이라고 하는데 마호메드 무함마드의 그 이슬람 세력들이 강력하게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슬람 세력이 아라비아 반도, 뭐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서 이 이베리아 반도를 그 침략해서 이베리아 반도를 거의 다 먹었어요. 피레네 산맥 서남부를 다 점령해가지고 한 800년 가까이 이 무어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을 뭐 스페인 쪽 무어인들이 그 코르도바 뭐 아람브라 뭐 이런 그 문명이 다 이슬람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로마의 라틴 문명, 그다음 게르만 문명, 그리고 이슬람 문명이 그 함께 그 융합되어서 스페인이 문화의 꽃을 피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종교 그 이슬람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안 하면은 세금을 그 무겁게 매기고 그래서 개종을 강요하고 개종해도 뭐 무어인들이 1등 시민 그 다음에 이제 그 본토 사람들이 이제 2등 시민 뭐 이렇게 그 800년이 갔으니 참 그 스페인의 역사도 그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점차로 이렇게 아라곤, 카스틸리아 이런 그 게르만족들이 세운 왕국을 중심으로 레콩키스타 재정복, 리컨퀘스트 무어인, 무슬림한테 빼앗긴 땅을 다시 찾는, 다시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막 끊임없이 해가지고 마침내 1492년에 무어인들을 완전히 쫓아냈어요. 1492년에 그때 또 콜럼부스가 서인도 제도에 상륙하고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15세기가 그렇게 끝나고 16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스페인, 포르투갈이 막 그 온 세계를 식민화, 정복하는 그런 그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콩키스타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라곤이 이제 좀 더 크고 카스틸라가 좀 작은 그런 나라였는데, 카스틸라의 페르디난도 왕하고 아라곤의 이사벨라 여왕하고 결혼하면서 한 나라가 돼가지고 레콩키스타를 성공하고 그때부터 드디어 스페인 한 나라가 되었다. 스페인, 에스파냐, 히스파니아. 그런데 이제 16세기 대항해 시대, 16세기, 17세기 막 무적 함대들이 막 온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식민화를 하면서 16세기, 17세기 초까지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식민지 전체를 보면 늘 해가 떠 있는 최초의 그 제국이 스페인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88년인가 이제 영국에 의해서 무적 함대가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 영국이 점점 일어나면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밀리기 시작하고, 영국이 이제 막 스페인의 식민지들을 막 차지하고 뭐 그러면서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의 형을 스페인의 왕으로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 나폴레옹이 멸망하면서 다시 원래 국왕이 회복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뭐 첫째는 이슬람하고 800년 동안 싸우면서 가톨릭 정신으로 이슬람을 싸워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가톨릭 국가가 이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왕국이 회복되고 18세기, 19세기가 지나갔죠. 근데 이제 철저한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패권, 헤게모니, 교회 재산, 성직자들의 권력이 막강하고, 그 다음에 어디나 귀족 군벌 들의 세력이 막강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이제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직후에는 스페인의 10% 상위층이 90% 부를 차지하고 90% 백성들은 10%밖에 못 누리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1936년에 공화정을 세우고 선거를 했는데 좌파 쪽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는 소련이 공산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련에서 자꾸 물자와 인력을 보내서, 야, 좌파 정부한테 너희들 완전히 공산화해라. 교회 귀족 군벌들 재산을 완전히 너희들 차지로 바꿔라. 이런 호시탐탐 그런 분위기가 싹 튼 상황에서 우파의 세력 중에 프랑코 장군, 군벌이죠. 원래 프랑코 장군이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쟁마다 이기고 인기가 높은 그런 장군이어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하라 그랬는데, 난 정치에 관심 없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좌파가 집권하고 우파가 흔들흔들한 상황에서 공산주의, 공산화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프랑코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 스페인 내전, 좌파 인민 정부와 프랑코의 국민 정부 사이에 내전이 한 3년간 펼쳐졌는데, 프랑코 군을 이기겠습니까? 프랑코 완전히 나폴레옹 같은 사람인데 못 이기고 결국은 프랑코가 인민 정부를 무너뜨리고 총통정부를 세웠죠. 그래서 1940년부터 프랑코가 1975년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35년간 거의 40년을 프랑코가 1인 독재 정부를 통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프랑코가 좌파 인민정부, 인민군을 이기는 데 있어서 히틀러 나치, 또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전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이 나치 파시스트 히틀러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요, 이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지를 얻고, 그래서 나치가 히틀러가 또 무솔리니가 파시스트가 정권을 잡았던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프랑코가 이겼는데, 그러지 않아도 프랑코가 군대는
뭔가 강력한 군대를 내세워가지고 뭐랄까요, 오합지졸에 지나자는 좌파 인민 군들하고 별로 게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막 저쪽에서 다수의 좌파 인민군 쪽에서 다수의 힘을 빌려서 막 3년이나 간 거죠. 그때 이제 나치가 공습을 해가지고 게르니카에 막 수많은 인민들, 무고한 백성들이 죽는데, 그것을 누구예요? 파블로 피카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화가는 파블로 피카소가 막, 이 사람이 공산주의 좌파를 좋아해가지고 게르니카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고발하는 그런, 나중에 파블로 피카소가 이제 6.25 때 또 막 미군들이 평양 폭격 그런 걸 고발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파블로 피카소가 한때 금지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가 이 파블로 피카소, 그 다음에 이 늘어진 시계를 그리는 살바도르 달리의 시계 그림 유명하잖아요. 이 유명한 스페인의 두 화가인데, 살바도르 달리는 피카소한테 배우고, 피카소가 칭찬하고, 그래서 초현실주의, 입체파 이런 쪽으로 가서 크게 화가로 성공한 사람인데, 살바도르 달리는 프랑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파블로 피카소하고 척을 이게 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하튼 프랑코가 좌파 인민 정부를 축출하는 데 성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 때 프랑코가 비록 나치와 파시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내전에서 승리했지만은, 2차 대전 때는 나치 편, 무솔리니 편을 안 들었어요. 줄타기를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에서 참전을 안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코가 은근히 나치 편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뒤에 전승국들이 이 스페인을 무시하고 유엔도 가입 못하겠다든가요. 그런 상태가 한참 가다가 미국이 그냥 놔두면 공산화가 된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나서서 스페인을 끌어안고 도와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스페인에 가서 프랑코를 만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랑코가 75년 죽은 다음에 왕정이 복구됐어요. 후안 이런 후안 누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1975년에 무슨 내가 왕으로서 절대 군주로서 행세한다는 건 이 사람이 개명군주예요. 후안 카를로스. 이 왕이 나는 영국식으로 폼만 잡고 있으니까 정치는 민주적으로 해라. 선거를 해서 정치를 해라. 이 후안 카를로스가 아주 위대한 왕이. 그래서 이제 1982년인가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파가 승리를 했죠. 근데 이제 84년 뒤에 86년에부터 좌파가 14년간 집권하고, 그런데 좌파가 극좌 쪽으로 가지는 않고 균형을 잘 잡고 했는지, 거기엔 또 국왕 후안 카를로스가 배경이 있고, 그러니까 좌파에서 절제를 하고, 그러면서 스페인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다시 또 우파가 집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2010몇 년에 다시 후안 카를로스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다시 또 중심을 잘 잡고, 그러면서 21세기에 가장 각광받는 나라, 온 세계가 스페인의 발전을 참 뭐랄까요? 부러워하고, 축구, 뭐, 관광, 또 막 영토가 넓고 막 비옥하고, 그런 스페인을 부러워하는, 정부가 안정이 되고, 민주주의가 잘 발전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G20를 만들 때, 이 스페인을 뺐는데요. 그때만 해도 G20를 시작할 때만 해도 스페인이 뭐죠? EU 가운데 병자, 좀 문제가 있는 EU, 피그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네 나라가 이제, 이게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G20에서 빠진 것 같은데, 최근에 G20에서 스페인을 초청국으로 확정을 져가지고 G21이 됐다고 합니다. 여하튼 스페인, 정말 남부의 따뜻한 해안, 아름다운 쪽을 차지하고 크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었는데 16세기, 17세기에 그 뒤에 이제 영국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여기저기 영국한테 내주고, 그 뒤에 또 이제 프랑스한테 내주고, 또 이제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한테 져가지고 멕시코가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한때는 미시시피강 서부가 전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는 거죠. 근데 멕시코가 져가지고 미국한테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 내주고, 스페인도 뭐 쿠바, 뭐 필리핀 다 내주고 뭐 이래가지고 위축됐습니다마는, 스페인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인구가 6억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다음으로 많이 쓴다고 하던가요? 중국어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스페인어라고 하던가요? 그만큼 스페인의 과거, 현재, 또 미국의 이제 히스패닉, 이제 스페인 계통 사람들이 흑인보다 많죠. 아마 사람이 이쪽 수가 흑인이 한 10%, 히스패닉 13%. 그래서 히스패닉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발언권이 강해요. 미국에서도 히스패닉들을 무시 못하죠. 여하튼 한때 그렇게 영광의 나라, 무적함대의 나라 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스페인이 지금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스페인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한때 하여튼 뭐 피그스 스페인이 못 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EU 국가 가운데서도 발전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페인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스페인 역사 2000년을 전부 훑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1시간에 1000년씩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이렇게 저변의 관심을 폭넓고 크게 깊이 있게 갖고 사는 것이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겠습니다.